그렇다면 여러분, 마른 사람의 배변을 우리가 받아서 내 장에 이식을 해본다면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건 지금 법적으로 안 되죠. 죄송합니다. 절 범죄에서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법을 할 뻔했네요. 혹시나 그러면은 왜 아무리 먹어도 살 안 찌는 친구가 한 명씩 있잖아요. 맞아요. 직장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대장의 환경을 그대로 우리가 또 갖고 온다면 혹시나 그게 기본적으로 장내 미생물뿐이 아니고요. 네. 체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체질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기초 대사량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더해서 이제 음식과 다음에 이제 그 장내 미생물의 조화로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느 하나만 짚어서 지목하는 거는 불가능하고. 근데 조금이라도 덜 먹는 게 맞네요. 운동을 해야 돼. 그냥 덜 먹고 운동하고 적당히 먹고. 다만 이건 있어요. 우리가 뭘 먹잖아요. 우리만 먹는 게 아니에요.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건전해져야 내 장이 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얘네가 좋아져야 돼요. 아. 얘네한테 좋은 먹이를 줘야 돼. 그럼 얘네한테 좋은 먹이가 어떤 거냐? 우리가 소화를 잘 못하는 게 얘네한테 좋은 거죠. 얘네도 먹을 게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입에서 밥을 씹으면 벌써 입이 달달해집니다. 입에서부터 벌써 탄수화물은 소화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한테 좋은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한테 휘발유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 그러고 다음에 쫙 소장하고 쫙 흡수해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이런 거는 다 흡수를 해요. 네. 쭉 대장으로 가면 대장에 미생물이 제일 많은데 글로 가면은 얘네는 다 우리 흡수가 없죠. 역사를 보세요. 언제 이 민중 봉기가 일어나느냐? 딴 거 없어요. 먹을 거 없으면은 봉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줘야 돼? 얘네 먹을 걸 좀 줘야 돼. 뭡니까? 걔네 뭐 먹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 못하는 뭐 먹는 거, 거, 뭐 소화 먹어요? 못하는 거, 소화 못하는 흔히 게 말하면 뭐가 있지? 식이섬유라는 거 있잖아요. 그 어떤 동물도 셀룰로즈, 섬유질은 소화를 못해요. 초식동물도 못해요. 초식동물은 걔네가 하는 거 아니에요. 위 속에 사는 미생물이 해주는 거죠. 고기 같은 거 중에는 없습니까? 어느 거요? 고기 같은 거요. 없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지금 배가 고프셔가지고. 힘줄. 계속. 힘줄이 얼마나 센 줄 아세요? 힘줄 대장까지 갈 수 있을걸요? 아닙니다. 다 흡수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마. 힘줄 먹어볼 수 있잖아. 어쨌든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적당히 그걸 먹어줘야만이 얘네도 먹고 살 게 있거든요. 우리도 먹고 얘네도 먹여주자 하는 거죠. 이 미생물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가 좀비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좀비는 없지만 숙주를 조정하는 미생물은 있어요. 숙주의 행동을 조정하는 미생물. 시드넘 무도병이라는 건데요. 시드넘 무도병. 1686년에 영국의 의사 시드넘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이거를 발견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건데요. 보통 청소년 10대 아이들에서 이제 이게 많이 나타나는데 정말로 막 이렇게 막 꺾고 막 춤추고 막 자기 막 움직이고 막 가만히 못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진짜 흡사 좀비 마냥. 그러다가 이제 푹 떠서 뭐 또 자고 또 일어나다 멀쩡하고. 다행히 애때 발병을 하지만 뭐 가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게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뭐 사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너무 힘들겠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 중에 이 앤디 워홀이라는 파바티스트. 사람도 이거 걸려서 뭐 학창 시절에 뭐 놀림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제 대신 집에서 아주 그 극진하게 같이 잘 보살폈고 그 보살필 때 캠벨 숲을 뭐 많이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유명한 그림이 그 캠벨 통조림 그 많은 이유가 이제 그때야 추정을 하는데 이게 사실 처음에는 어떤 정신적인 충격 뭐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걸리지 않나 생각하기 쉽잖아요. 접근을 그렇게 먼저 했었을 그렇게 것 먼저 같아요. 당연히 할 뭔가.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저희 심리학에서도 무도병, 다양한 무도병 기록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아주 심리적인 문제만으로 무도병이 걸린다. 네, 그런 거는 사실은 존재하기 어렵죠. 하드웨어적 문제라고 봐야 돼요. 하드웨어적인 문제. 그렇죠.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19세기쯤 오니까 이 시드넘 무도병이 뭐가 자꾸 연관이 되냐면 급성 류마티즘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에 와서 비로소 원인이 밝혀졌는데요. 연쇄상 구균이라는 게 있어요. 사슬처럼 쭉
붙어가서 구균 동그랗다는 거거든요. 특정 연쇄상 구균이 감염으로 무도병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증세가 나타나면 일종의 얘가 그 면역 반응이 자가 면역 같이 돼가지고 그런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서 아까 말씀하신 하드웨어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그게 감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왜 감염이냐고요? 네. 어떻게 감염이 돼요? 방식이. 온통 미생물 세상이거든요. 아, 몰라. 미생물은 우리 어떻게 다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이게 감염될 수 있는 확률 되게 많아. 특히 과거에는 되게 많았죠. 사실 서양 중세 역사서에는요, 네. 이 무도병으로 추정되는 기록이 여러 번 나와요. 시드넘 무도병은 주로 이렇게 10대 청소년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무도광, 댄싱 마니아나 이렇게 불렸던 이 질환은 어른 아이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많이 물리는 거예요. 일단 이 증상이 발생하면은요, 정말 광란이라고 할 만큼 여러 사람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춤을 추었고요. 무언가가 그들의 몸을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금방 움직이니까 뭐가 조종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일부 무도광은 손과 발이 탄 듯한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게 전염인 건가? 요거는 이제 전염이 아니고 네. 처음에 이제 이걸 보고서는요, 이게 이탈리아 그 타란토 지방에서는요, 이런 발작을 이게 거미에 물렸기 때문에 생겼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전통 춤인 타란텔라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독거미의 타란출라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어요. 아, 독거미. 아, 큰 거, 까만 거. 네, 그 무서운 거, 독거미.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독은 독인데 독거미에 물려서 그런 건 아니고요. 독소인데요. 네. 이거는 곰팡이가 만드는 독소예요. 맥각이라는 걸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맥각. 아니요? 한자를 보면은 보리 맥자고요. 각은 뿔각자예요. 이제 보리에 네. 요렇게 뿔처럼 튀어나온다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곰팡이의 일종인 맥각균이에요. 아, 보리뿔. 예,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걸 잘 모르고 이제 저장하다 보면 그 습기가 차고 그런 곰팡이가 벌써 맥각균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모르고 그걸 먹으면은 맥각균이 만드는 그 독소가 혹시 LSD라는 거 아시죠? 마약. LSD? 내가 왜 알고 있죠? 맞아요. 뭐 아실 수도 있죠. 워낙 박식하시니까. 네. 맥각에서 나오는 이 독소가 LSD를 만드는 원료이기도 해요. 역사 속에 있는 무도가 연쇄상 구균의 감염에 의한 것인지 또는 독에 의한 건지 뭐 유전적인 건지 그걸로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미생물에 의해서 그런 막춤을 출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보다 더 용이 주도하게 숙주가 움직이게 하는 미생물도 있긴 있어요. 얘는 정말로 용이 주도하게 자기가 퍼져나가기 위해서 숙주인 쥐를 조종해요. 일명 톡소포자충이라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감염되면 이 쥐가 어떻게 되느냐. 쥐가 고양이를 안 무서워해요. 고양이를 다가가는 거지. 와, 너 고양이야? 어. 나 쥐야. 얘가 조종하는 거예요. 원래 쥐는 피해야 되죠. 왜 고양이를 찾아가느냐? 사실 생물학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생존, 번식. 톡소포자충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잡아 먹히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거기서만 짝짓기를 통해서 자손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잡아먹는 순간 그 고양이 또는 호랑이가 어떻게 되죠? 여기에 감염이 돼서 거기서 얘네가 번식을 하겠죠. 야. 정확하게 얘는 용이 주도하게 숙주를 조종하는 그런 미생물이에요. 그리고 원래 쥐들은 고양이 소변 냄새를 피하게 돼 있어요. 얘는 좋아해. 더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톡소포자충에 걸린 설치류가요. 집고양이보다 호랑이나 이 표범 같은 야생 고양이과 동물의 오줌 냄새를 더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호랑이나 뭐 살쾡의 야생 오줌에 이게 쥐가 더 끌린다는 거는 사실 그만한 이유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현생 고양이과 동물은 추측해 보면은요 어린 잡아서 한 1000만 년 전에 이미 지구상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반려묘가 된 거는 한 신석기 시대 한 10,000년 보니까 1만 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야생 고양이가 돼 있으니까 그걸 더 좋아하는 거죠. 야, 이거 뭐 세뇌보다 더하네. 요즘에 이제 그 집사님들이라고 하죠. 또 뭐 유기묘라든지 유기견이라든지 이렇게 입양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나 그럼 얘도 감염이 된다면 사람한테 혹시 감염 들어가면 어떻게 해가 되는 될 수도 건가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사람한테 감염돼서 우리가 막 PD한테 막 개겨. 두려움이 없어져. 없어져. 그래, 내가 얘기하고 싶다는데 막 이러고. 다음 주에 나올 거야. 나오지 말라 그래도 막 이러고. 저기 일단 반려묘 그 길고양이 입양할 때는 당연히 그거는 수의사 선생님한테 다 하고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사람한테 들어가기도 한다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 별 문제가 없는데요. 살짝 그냥 뭐 건너하는데 면역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위험할 수 있죠. 아, 자, 혹시 이런 거 가끔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흰 줄눈 사이에. 홍색이요? 네, 여기 보면 깨끗하시네요 집이. 아, 그래요? 저희 집 맨날 있어. 아, 묻어. 혹시라도 화장실에서 저렇게 불구슬한 게 보이면 지금 세균 무리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네. 세균이요. 아, 저 세균 친구가 그 구석대기 이렇게 줄눈 같은 데만 있나요? 아니면은 변기에도 있나요? 변기에도 있어요. 아, 그죠? 변기에도 있고 세면대에도 보시면 물 내려가는 데 있고 주변에 보시면 그것도 이렇게 좀 붉으스러질 때가 있어요. 저거 생기는 거거든요. 아니 제가 제 친구 자취하는 친구 집에 옛날에 갔었었는데 쟤를 언제 처음 봤냐면 같은 남자 동기였는데 이제 전날 둘이 같이 술 먹고 자고 일어났는데 화장실 변기가 너무 뻘건 거예요. 제 친구 뭔 일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오바이트 했는데 피가 막 엄청 났나 했는데 물어보니까 아무 일도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그런 일 그 없었다고. 정도 엄청 많았으면 변기 청소를 굉장히 오랫동안 안 한 거예요. 네, 그 더러운 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더러운 애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를 키우면 어떻게 되느냐? 키운다고? 예, 만약 키워보면 이렇게 빨개요. 근데 좀 예쁘지 않습니까? 예쁘죠? 네. 네, 예쁘죠. 세균 한 마리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얘가 자라면은 하나가 둘, 넷, 여덟, 16 쫙 자라니까 네. 수가 늘어나면 이렇게 눈앞에 동그랗게 돼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콜론이라고 불러요. 식민지가 아니고 콜론. 원래 식민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우리말로도 있는데 우리말이 더 어려워. 한자라서. 집락. 예, 집락. 저 친구들은 정체가 뭡니까? 세균입니다. 그냥 세균이에요. 네. 세레시아 마르세센스라는 세균인데요. 뭐라고요, 선생님? 세라피아 마르세센스. 방금 쎄쎄쎄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창자에도 있고요. 건강한 사람 몸에 다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따뜻한 거 좋아하고 촉촉한 거 좋아하고 습한 거 화장실에 그리고 습한 거 좋아하는데 화장실에 먹을 게 되게 많아요. 왜 많냐? 우리 닦고 하면은요 때 떨어지죠, 뭐 비누 나가죠, 유기물 많고 촉촉하죠, 따스하죠. 자라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좋게 보면 아 내가 청소를 빨리 해야겠구나는 그 시그널을 보여주기도 하는 건데요. 얘는 또 잘 움직여요. 꼬리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순식간에 저렇게 많이 퍼졌군요. 저기 제 기억에 저기 한 열흘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게 저 색깔 때문에 역사적으로 사건이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붉은 세균이 네. 빨갛잖아요.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피처럼 보여요. 1819년에 이탈리아 한 지방에서 이 플란타라는 그 옥수수 죽이 있어요. 이제 서민들이 먹는 죽인데, 여름철에 해다가 다음날 먹을 때 옥수수 죽에 그냥 피가 그때 그냥 핀 줄 알았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1819년에 이탈리아 한 지방에서 이 플란타라는 그 옥수수 죽이 있어요. 이제 서민들이 먹는 죽인데, 여름철에 해다가 다음날 먹을 때 옥수수 죽에 그냥 피가 그때 그냥 핀 줄 알았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교회로 달려가서 막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막 기도하고 이제 막 그러고 이거 악마의 표식으로 봤으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유명한 그 이탈리 파도바 대학에서도 이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파도바 대학은 되게 유명한 대학 이탈리아에서요. 이게 1222년에 설립된 거고요. 이탈리아 명문이고요. 그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교수로 있던 곳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비지오라는 사람은 약사예요. 이 비지오라는 사람은 이 약사는 그 파도바 대학의 위원회와는 별도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해보니까 이거 자기가 봤을 때는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에요. 그래서 이거 분리해서 배양까지 성공을 했어요. 근데 1819년 8월에 익명으로 발표한 논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핏빛 폴렌타는 자연현상이다. 처음에 논문을 익명으로 발표했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런 걸 자꾸 섣불리 발표했다가는 까다가다는 이게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저 악마의 표시고 되는 건데 저거를 분리해서 키웠더니 이런 거 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지금 다른 연구한 사람이 이걸 발표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발표를 해요. 4년 뒤에 사실은 그게 나야. 이 미생물이 그 이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요. 이게 지금 원래 악마의 저주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19세기에 와서는 약으로 또 쓰입니다. 약이요? 약으로. 저렇게 예. 뻘건 게요? 뻘건 게 어떻게 되냐면요. 1890년대에 콜리라는 사람이 이 한 암 환자에 주목을 했어요. 이 사람이 심한 그 피부병을 한번 앓았어요. 근데 심한 피부병을 앓고 나서 암이 났어요. 그래서 콜리가 생각할 때 저 피부병을 걸려서 어떤 역할을 해서 이걸 치료했다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균으로 한번 치료 만들어보자. 주변 사람들은 말렸어요. 왜냐하면 그 검증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래도 이 사람은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빨간 세균 세라티아 마르세센스를 주축으로 해서 이거를 만들어서 근데 그 당시까지 저 세균은 인체에 무해하다고 생각했어요. 인체에 병을 안 일으킨다. 병은 안 일으키는데 저걸 주면 암을 죽인다. 암을 죽일 수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이거를 시도를 했어요. 일부는 효과가 있고 효과가 늘 나오는 건 아니었고.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와서 보면은요.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겠지만 이 세균이 들어가서 면역 기능을 확 올려줘가지고 얘네가 암세포를 치료. 제거하게 할 수 있고 지금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게 원조가 된 거예요. 콜리가 바로 종양 면역 치료의 선구자가 된 거죠. 바로 저 빨간 세균을 가지고. 그런데 이 빨간 세균이 또 정말 또 기막히게 활용이 됐어요. 뭐야? 이거 빨갛잖아요. 네. 한 번은 영국 의회에서 그 의원들이 독감에 많이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미생물학자가 도대체 이게 얼마만큼 사람에서 퍼져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서 바로 세라티아 마르세센스 용액을 입에다 물고 가글을 묵 한 다음에 뱉고 그 의회 맨 앞에서 셰익스피어의 문학 작품을 쫙 한번 읽었어요. 그리고 의회 저 구석구석에다가는 세균 키우는 거 보여드렸죠? 그 네. 배양 접시 그거를 쭉 놔뒀어요. 네. 어디까지 가나 봤어요.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와, 대단하다. 목숨 걸었구나 또. 굉장히 멀리 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확 나가면 그 타고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빨간 세균이 뭘로 쓰이느냐? 이런 추적하는 표지 미생물로 쓰이는 거예요. 야, 얘가 어디 가면 생기겠구나. 이렇게 막 쓰였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1970년대로 오면서 60년대 말부터 얘네의 잠재적 병원성이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얘네들도 늘 그래요. 몸이 좀 약해진 사람들한테는 들어가면은 얘가 잘하면 감염을 일으키면 증세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더 이상 그때부터는 인체 실험용으로